G2 심리 상담센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만들면서 4년 전에 유럽과 같은 상담실을 만들자 이런 꿈을 꾸고 이 빌딩에 두지 않고 가정집에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오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은 돌고 돌다가 끝에 저한테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든 돈이 없어서 상담을 받지 못하긴 하지 말자. 그것도 질 높은 상담. 여러분 아시지만 교수들한테 한 50분 상담 받는 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단회로 끝내버립니다. 대부분. 그러나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심지어 동성애도 거의 한 10회기 정도 대부분 끝내는데 공황장애는 거는 50회, 2년씩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G2 심리 상담센터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SQ라는 것은 영적인 지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초점보다는 강의를 요청해 왔을 때 두 파트로 요청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초점 자체를 부부와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할까? 여기에 초점 두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에서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머리다 마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은 사로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음을 사로잡는 도구는 무엇이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제가 그쪽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진이 좋습니까? 실물이 좋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래 묻거든 둘 다 좋다 해야 됩니다. 실물이 좋다면 이 안은 뽀샵 처리가 제대로 해야 되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학과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로 저도 목사입니다. 계명대학교가 유니버시티고 또 교단이 없는 대학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천교회 오라는데 검색해 보니까 고신이야. 와, 얼마나 친정의 느낌이에요. 이전에 또 3.1교회도 오고 강의 주러 왔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대화 기술을 조금 더 한문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거든. 제가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면 박민수 상담 TV가 있습니다. 그곳에 소통 심리학 대화의 기술을 지금까지 96강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학기 중이라서 못 올리는데 앞으로 100강을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잘 안 넘어가네요. 이런 책들은 제가 쓴 책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바탕이 됐다 이런 뜻이고, 이 책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또 대화의 기술에 조금 더 도움 받기를 원하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만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입니다. 아시죠? 가족 맞습니다. 이 패밀리가 어떤 영어 단어로 구성되었을까요? F 뭘까요? Father,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입니다. 같이 시작.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상담을 보면
가족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체제 이론입니다. 두 번째가 대화입니다. 체제 이론에서 가장 힘을 가진 체제가 부부입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로 원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부부입니다. 질문,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마음으로만. 여러분의 부부는 좋습니까? 와, 네, 와, 좋다. 신랑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 딴 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제끼 제대로 안 되네요. 배터리가 아마 이거 하나 교체 X 포인트 하나 네네 하나 교체 좀 땡겨주세요. 제 걸 들었는데 감동을 주는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갖다 주십시오. X 포인트기. 네. 예, 대화는 곧 해보겠다. 네, 되나요? 그러면 이게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돼. 예. 아니면 됐어.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강의해드려. 되네. 오케이, 땡큐. 첫 번째 꼭지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 뭘 알자? 마음. 여러분 아시나요? 알아야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알아야 무엇을 한다? 면장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면장이 무슨 뜻일까요? 5급 사무관 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건 공자님의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 알아야 같이 따라합시다. 장면장이라. 시작. 장면 먼저 앞자는 장면이라. 시작. 장면이라. 이때 장자는 담장 장자입니다. 면자는 얼굴면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벽을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내가 계속해서 벽 보고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을 공자께서 뭘 했는가 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과 가족과 또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을 무슨 창호? 벽창호라. 그것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혹시 장면이 아닌지. 두 번째입니다. 면장이라. 시작. 면장이라. 이때 면은 뭐냐? 면할 면자, 없이 할 면자입니다. 장자가 담장장입니다. 즉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라니 속이 뭐하다? 시원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라합시다. 유식한 사람. 시작. 그래서 조선의 시대에 장면, 면장 쓰다가 장면장 쓰다가 줄임말 장자 빼고 시작. 면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또한 여러분이 가족으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와 나의 막힌 담을 누가 허물어 버리고, 상대가 허물어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시작. 내가 허물어 버리고 상대에게 시원함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허물어 버리고 상대에게 시원함을 주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리부터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오케이, 놔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입니다. 보시죠. 이분이 누굴까요? 프로이트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크게 세 학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이콜로지, 심리학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사이코세라피, 심리치료학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카운셀링, 심리상담학입니다. 그 역사를 얘기할 건 굉장히 오래 가니까 먼저 사이코세라피 쪽을 딱 갑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마음의 병이 걸렸다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디 아파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걸 뭐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무다이 시작. 무단이 시작. 다시 시작. 무단히 아파요. 이 무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사투리구나 생각. 사투리 아닙니다. 없을 무자에 실말이 단자입니다. 아프긴 아픈데 뭐가 없어요? 실마리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19세기 때 의사들이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몸도 마음과 같이 뭐가 드는구나? 병이 드는구나 딱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부해 보니까 마음의 병이 걸리는 원인이 뭘까 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입니다. 감정은 뭐냐? 이 느낄 감자 정정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육도 창조하시고 영도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는 감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자가 무슨 감자? 넓게 가면 정자는 무슨 정자? 정정자, 따뜻할 정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억압시키면 억압된 감정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억압시키면 왜곡되게 폭발되어 놓은 것이 히스테리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배우자 간에 또한 자녀 간에 우리가 상대방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만 18개월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18개월 이전에는 질문, 아기들은 무엇을 통하여 따뜻함을 느낄까요? 제발 대답하세요. 억압시키지 말고. 무엇을 통하여 따뜻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신체적으로. 시작.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해주면 아이들은 억압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이전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가 하면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신체적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18개월 이후에는 이 아이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신체는 베이스로 깔리고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뭐적으로요?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억압시키거나 또한 채워주는 것은 도구가 무엇일까요? 우와, 우리 좀, 우와, 저는 같은 대구라고 막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말 시작. 뭐라고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요체는 말로서 억압시키고 말로서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8개월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채워주거나 억압시키는 것은 도구가 뭐다? 말입니다. 이따 물으네. 이따 물고. 이러면 제가 이 선생님을 뭐로 억압시켰어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또 넘어가고.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그 메솔로 있다는 거 퉁치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메솔로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인정의 욕구. 이거는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의 이 자아심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자, 기억합시다. 사람은 18개월 이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무슨 욕구와 무슨 욕구? 사랑의 욕구와, 자, 머리 다시 한번, 무슨 욕구? 사랑의 욕구와, 자,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결핍된 욕구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따라합시다. 욕망. 시작. 욕망은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또 제3의 심리학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그렇게 기본 베이스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은 6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교수님, 기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읍시다. 기질적인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에서는 기질 쪽보다도 성격적으로 말합니다. 성격은 심리학자들 90%가 후천적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심리학자들이 대부분이 6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는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인간관계 유형이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인정욕구가 강해요. 인정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무엇이 결핍되었다? 인정이 결핍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정욕구는 어린 시절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될까요? 부모 중에서. 엄마 믿어, 아빠 믿어. 여러분 보세요. 18개월 이전에는 아이들은 무엇을 통하여 따뜻함을 느낀다? 신체. 18개월 이후에는 무엇을 통하여 따뜻함을 느낀다? 심리.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말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다? 18개월 이후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은 1차적으로 스킨십이 아니라 말이 가야 됩니다. 2차가 뭐냐?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부터 잔소리나 꾸지람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엄마, 아빠 선택.
잔소리나 꾸지라면 엄마, 아빠? 엄마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말로서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심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슴에 빗으로 꽂혀 있는 말들은 대부분 아빠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잔소리와 꾸지람과 험한 말은 누가 하고? 엄마가 하고. 아빠는 뭐마 하라. 칭찬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 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가 하면 눌러주세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애정 욕구는 누구와의 관계? 엄마입니다. 요거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이제 요것만 보고 또 넘어갑시다. 질문. 자녀의 IQ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자, DNA 빼고 다시 합시다. 후천적으로 시작. 후천적으로 자녀의 IQ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둘 다. 이것은 2009년에 영국 학회지에 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녀의 후천적 IQ는 아빠의 영향입니다. 이때 이 1958년생 15,000명을 종단 연구했습니다. 자녀의 IQ는 누구? 아빠입니다. 아빠가 무엇을 해줬느냐? 아빠가 자녀들과 많이 놀아준 아이들은 IQ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빠들, 여러분의 아이들이 IQ가 좋게 되기를 원하면 아빠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Q, 정서적 건강도 많이 놀아주면 좋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이제 또 하나 봅시다. 하나 또 심리를 이해하고 갑시다.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두뇌 심리학의 차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뇌가 남자의 뇌일까요? 여자의 뇌일까요? 요 뇌가 여자, 이거는 남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자의 뇌는 자고로 뭐가 많다? 생각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남자의 뇌는 느낌표로 그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언제나 100%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성분들 점심시간에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에게, 남편에게. 여보, 점심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누구하고 먹었어? 맛이 어때서? 하면 장모님, 지금 솔직히 아내가 전화 왔다. 이래 물으면 어때요? 귀찮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보통 이래 물으면 따라합시다. 답답해진다. 시작. 왜냐하면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남자들은 의심을 받는다 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들이요, 아들에게, 남편에게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질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때, 여보, 당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답답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아들과 남편이 엄마 미안하다라고
말하거든. 보통 여성들은 여보 미안하다 하면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미안하다면 진짜 미안했으면 미안하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 알았다. 시작. 다시 시작. 그렇지 않고 뭐가 미안한데 하면 돌아봅니다. 싸움 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나를 하고 상대를 알면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요, 보십시오. 여성들은 뭐가 많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하면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한 딸에게 미안하다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설명을 하자. 시작. 다시 시작.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시작. 자, 앞에 뭐 넣고? 여보 내가 어제 화를 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접속사 뭐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얼굴 시스템 공학을 만들어낸 폴 에크먼 박사의 얘기입니다. 자, 내가 우리 신체를 다 제어를 하는데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제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대요. 그것이 어딜까? 동공입니다. 동공은 제어하기 힘들답니다. 동공은 카메라 렌즈와 같습니다. 보시죠. 남자들은 무엇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될까요? 남자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 계시네. 교회라고 굉장히 거룩하게. 남자들은 무엇을 보면, 장로님은 무엇을 보면 나도 모르게. 권사님 안 오셨죠? 사진 안 찍히니까. 남자들은 무엇을 보면 동공이 확장된다? 따라합시다. 여자. 시작. 남자의 눈에 가장 예쁜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의 아들들의 눈에 가장 예쁜 여자는 엄마요. 동공이 확장이 안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편. 자, 여자는 무엇을 보면 동공이 확장된다? 애기입니다. 고로 남성과 여성은 같다 다르다. 다름을 알고 그에 맞게 대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뭐와 같이? 노자의 도덕경 제8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선약수라. 시작. 뭐냐면 우리가 물과 같이 돼야 됩니다. 네, 보시죠. 여자의 뇌는 세 가지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 두 번째 안정감. 세 번째 리스펙트입니다. 존중감입니다. 사랑 뭐요? 안정감. 그다음 뭐요? 존중감. 자, 여자들은 이 세 감정을 무엇을 통하여 느낀다? 토크, 대화입니다. 남성들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딸이 장로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 누가 말해야 돼요? 상대 그 아내가. 난 들어. 아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이나 아내는 말이 통하는 남자와 있을 때 안정감, 존중감,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이비 슈즈가 있죠. 남자들을 보겠습니다. 1, 2. 남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사랑을 느낄까요? 먹는 거. 선생님 너무 우리를
남자들은 먹는 거로 살아.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다 지어놨습니다. 교회라서. 뭘까요? 섹스입니다. 남자 그리고 여성은 뭐? 토크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부부 교육이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읽읍시다. 시작. 푸드. 그 다음에 자, 푸드와 비교 봅시다. 이거는 음식과 자, 보세요. 잘 나가야 됩니다. 어머니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이 스트레스 받았다.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 풀릴까요? 맞습니다. 맛있는 거 해줘야 돼. 열받았다. 이 육모에서 말아 먹었다. 이럴 때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네 시험 못 쳤나?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뭐가 힘들어? 엄마한테 말하라. 아들 돌아쁩니다. 그러지 말고 아들이 좋아하는 통닭이나 시큰 먹이면 다 풀립니다. 근데 무식한 엄마들 이랍니다. 시큰 먹여놓고는 이제 다 먹었나?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돕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자, 언제나 100%는 없어요. 여성은 주로 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딸도 뭐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딸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열받았다.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야야 가자 소고기 뭐라 시큰 뭐라 돌아봅니다. 어디로 데려가자? 카페. 데려가서 어떤 질문하자? 따라합시다. 개인적인 질문하라. 시작. 여보, 오늘 마음이 어때? 그리고 남자들은 기술적으로 놀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질문해 주면서 마지막에 여보, 장모님은 어떻게 지내? 게임 끝납니다. 알았죠?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남편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1번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 OX. 우리는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뭐로 생각? 관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아시겠지만 요걸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뭐요? 축구. 여러분 아들들과 얘기를 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중심으로 얘기하십시오. 질문해 줄 따라하자. 질문하자.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과 정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기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질문하자. 시작. 그래서 무엇은 닫고 입은 닫고 무엇을 열자? 질문하십시오.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자? 개인적인 질문. 딸한테 세연아, 요즘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 돌아봅니다.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자? 스포츠나 그거와 관심이 질문해줘라. 그때부터 대화가 열린다 됩니다. 보겠습니다. 행동 양식의 차이입니다. 축구할 때, 프리킥 할 때 남자 수비수들은 100% 어디를 맡고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일어나서 펼쳐줄까요? 남자 수비수들은 여기를 맡고 있습니다. 보셨죠? 여자 축구 수비수들은 어디를 맡고 있습니까? 얼굴? 가슴?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안 막아요? 고로 여성과 남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대화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중의 대화를 합시다. 했고, 저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셰무엘 스마일즈입니다.
영국의 사회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들이 인생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들, 생각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고민하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답하시고, 무엇을 바꾸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관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우리 그룹에서 두 분과 함께 정서적으로 매우 건강한 분들입니다. 두 분은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두 번째, 강사를 배려합니다. 아, 얼마나 대답 안 하면 저 강사가 얼마나 기분을 그럴까 싶어. 고맙습니다. 관점인데 한 단계 더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바꾸면 관점이 바뀔까요? 봐요, 여러분. 저 뒤에 여러분의 자녀하고 손주가 창간 수업하고 있어.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해. 저 손주들이나 아들들이 심정이 어떨까요? 답답한 게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엄마는 답답하고.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시작. 이거는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이 말씀 가지고 소시르라는 언어학자는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와, 뭐가 있었다? 언어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 만든. 우리 구조서 그래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우울증을 느끼지 못한다.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공황장애를 모른다. 우리 대구부이라서 대구 사투리 써보겠습니다. 아리까리하다. 여기 말고 뭔 말인지 모릅니다. 서울 본토 배기는. 참, 장로님 세리꼬롬하네요. 다른 분들 모릅니다. 경상도만 합니다. 세리꼬롬하다는 것은 음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날씨가 세리꼬롬하다는 것은 흐리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세리꼬롬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족들 간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인생 바뀝니다. 가운데 거 다 빼고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아까 마음이하고 야하고 통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뭐로서 억압시키고 뭐로서 푼다? 가족 간에 말 잘해야 됩니다. 아들들 뭐라 할 때, 자식 뭐라 할 때, 꾸지람이나 잔소리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라? 오케이. 아빠는 무슨 역할을 하라? 그런데요,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면요, 엄마가 감당 안 되거든. 그럴 때 일한대.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좀 아이들 꾸지람하라. 이래 가족이 이 말 듣고 남편이 으깨지고, 민재야, 너가 어떻게 그럴
것이 여러분 가슴이 박힙니다. 아빠가 똑같은 문장, 엄마가 똑같은 문장 다릅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민수야, 이놈의 민수 같은 놈의 새끼, 내가 너를 왜 놔두고 후회돼 죽게 딱 해도 아무 상처 안 돼요. 아빠가 이거 민자야, 이거 바로 상처될 겁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잘 되면요, 부부간에와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선생님들 봐요. 인성교육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품성교육 하잖아요. 어떻게 품성교육 시킬래요?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 시작. 존중의 말 시작. 언어 바꿔야 됩니다. 보시죠. 시간대 맞추고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대구서 올라왔어요. 대구서 와도 저는 시간에 끝내고 갑니다.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대만 맞춥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말은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말은 생각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시죠. 뭡니까? 말은 생각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요, 말은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요, 말은 감정에 영향 미칩니다. 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뭐 하도록 도와주자. 따라합시다. 말을 하도록.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그래서 제가 붙였습니다. 언표화라. 언어로 표현하게 해라.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도 또한 자녀에게 정말 그 아이가 품성이 된 선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성예언이라. 이게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모턴이랑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충족 예언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사자성을 바꿨습니다. 스스로 자자, 이룰 성자, 미래 예자, 말씀 은자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가족들에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이 차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역시 남자들. 지금은 KGM에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쌍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우였고, 그 이전에는 따라합시다. 그화. 시작. 그화는 모르죠. 그화라는 자동차, 우리나라 최초의 사륜 구동차입니다. 우리나라 사륜 구동차가 없을 때는 요새 있는 집차 있죠. 집차. 거기 우리나라 조리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집차는 회사가 계약을 끝내고 기술력 가져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이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뭐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사륜 구동용 차를 만들자 이름부터 붙여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Korean can do.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 뭐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한테 에이구 썩을 놈아, 오늘 대구 사람 잘못 앉았어요. 에휴 웃기는 왜 온다? 떡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에이구 안 된다 니 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향한 너는 인간이 안 된다 해도 부모님이 너는 인간이 되면 인간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은 사람 좋아하는데 아내나 부모가 너네 인간 안 돼? 그럼 진짜 인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봐요. 최근에는 2000년에는 새로운 심리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복 탄력성. 시작. 들어보신 분. 레질리언스. 에미 워너라는 이 교수가 이 역사의 기능 놔두고 4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우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뭐냐 이 가정의 막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명 가운데 70명이 2대1 법칙이거든요. 야, 이 사람들은 결손 가정이고 어렵고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고 뭐 알코올 중독 이런데 앞섰어. 이게 뭘까 이게 뭐 찾아가 보니까 핵심이 있더라고. 핵심이. 그게 뭐냐면요. 와, 멋져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아이는 앞선 사람이 되더라. 자립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 상담하거든요. 동성애자도 상담했고요. 정말 자기 이게 끊는 사람 다 있거든요. 진짜요. 진짜 믿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줍시다. 있는 그대로 봐주면요, 그 아이는요 건강해 자랍니다. 우리 자녀 내 모습이대로. 저는요 최근에 신앙이 뭔가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친이 지금 여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모친은 고신교단의 여전도사님 출신입니다. 그것도 그 창교회 가면. 근데 어머니가 이래요. 최근에 가니까 에휴, 민수야 내같이 무식한 엄마한테 네가 잘한다고 고생했대. 와, 그리고 민수야 무식한 나한테서 네 같은 아들이 나오다니라는 거. 와, 제가 가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목사고 교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체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선생님들, 여기 엄마 아빠들 또 아내 남편들이요, 상대를 자꾸 고치라지 말고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시작. 정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금하고 하겠습니다. 공감의 기술은 다음에 또 부르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살리자. 시작. 다시 시작. 기살리 우쭈쭈 갑니다. 제가 상담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없어. 우쭈쭈 아니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됩니다. 이제 기살리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AI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무슨 질문? 그래서 케빈 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키워야 할 능력이 첫 번째 뭐냐?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게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 다시 시작. 자, 봐요. 내 자녀가 좋은 질문을 하려면 부모들이 모델링이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모델링이 되어준다는 1970년대에 사회 심리학자 벤두라가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방학습. 시작.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부터 정답을 주는 엄마가 아니라, 길을 제시해 주는 아가 아니라 엄마들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타고난 아이로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보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논리력 향상을 하는 대화법입니다. 넘겨주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시죠. 오늘 제 강의 재밌죠? 너무 유익하죠? 폐쇄형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yes or no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냐 내 배우자가 한두 말이라도 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입 다물고 상대가 말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가 말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뭐라고?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번역에 닫힌 질문,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명심하고 가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 두 단어. 무엇? 시작. 어떻게? 시작. 뭐뭐겠니? 시작. 자, 이렇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이것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날씨가 어때? 다시 시작. 오늘 날씨가 어때? 선생님들, 오늘 제 얼굴이 어때요? 봐, 좋습니다. 내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두 마디를 말하다 보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다음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될 수 있으면 개방형 질문 따라합시다. 무엇? 시작. 무엇이란 질문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내용과 정보를 말하게 합니다. 어떻게? 시작. 어떻게는 질문해주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말하게 합니다. 뭐뭐겠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계속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왜? 장로님, 왜 그냥 있어요? 왜 웃어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왜라는 인간관계에서 왜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동적 사고가 돌아갑니다. 사고로 돌아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구나.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따라합시다. 방어 기제. 시작. 방어 기제가 돌아가면서 긴장을 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는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주일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왜 아침에 청국장이에요? 여보가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가 봐. 보통 이렇게 말하면 긴장합니다. 여보, 왜 머리 볶았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 무엇을 잘못해서도 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넘겨주시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나 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는 왜라는 단어가 매우 좋습니다. 시작. 왜. 다시 시작.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 입이 돌출입니다. 아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자녀에게 호기심 유발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돌출일까? A에서 B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 아이들이 어릴 때에 호기심 유발하기 전에 시작. 왜. 다시 시작. 왜 하늘은 푸를까? 그러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왜라는 단어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자, 왜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 다시 시작. 어자를 길게 가야 됩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을 안 갔습니다. 시작. 어떻게 학원을 안 가게 됐니? 이 질문 딱 받으면요, 아이들의 마음에 긴장이 풀립니다. 아하, 엄마가 내가 학원을 가지 않게 된 동기와 과정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민재야, 왜 학원 안 가서? 긴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왜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요? 시작. 어떻게? 넘어갑니다. 자,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서히 마저 자, 넘겨주시죠. 자, 다시 시작. 어쩔 길게 시작. 자, 여러분,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20년 전입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물이 육각수 된다 했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가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칭찬 시작. 엑셀런트 100점짜리입니다. 칭찬 방법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질문하라. 시작. 왜 칭찬받아 돌아봅니다. 뭐라고요? 시작. 어떻게 상을 받게 되어서 하면 다다다다다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람들이 만성적인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강점을 찾게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보시죠. 넘겨주시죠.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요것과 함께 간접적 칭찬을 동시에 문장 만들어보세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문장 넘어갑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내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절 보시죠. 오늘 강의 딱 30분 되었습니다. 1분 동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심리를 알자라고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은 대부분 성격 형성은 후천적입니다. 몇 세 이전에 형성된다? 6세 이전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요, 역할을 분담합시다. 인정 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아빠의 뭐? 말입니다. 애정 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엄마의 뭐? 스킨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채워주자.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남성은 주로 무엇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푼다? 몸으로 풉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여성은 무엇으로 스트레스 푼다? 말로서 풉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빠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딸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왔다. 어떻게 하라? 카페에 데려가라. 그리고 무슨 질문 해주라? 개인적인 질문 해주라. 들으면서 여러분 제발 정답을 주지 마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들을 때 그냥 듣는 거 네 가지. 1번 따라합시다. 아이 컨택 시작. 두 번째 스마일 시작. 세 번째 고개 끄덕임 시작. 네 번째 추임새 시작. 온몸으로 시작. 이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딸들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뚫어 어이 시원하 내려야 됩니다. 아 진짜 제가 평생을 여자하고 삽니다. 딸이 3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아내들이요, 엄마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육모 시험 치고 회사에서 열받았다. 여보 얘기해라. 뭐 열받았노 말해 풀리지. 이거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열받았다. 어떻게 하라? 맛있는 거 해줘라. 겁먹이라. 그럼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최고다. 시작. 된다. 시작. 우리 아들 끝났다. 끝나쁩니다. 또 무식한 엄마한테 미놓고 다 먹었나. 저 엄마하고 도난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 존중을 해줍시다.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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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봐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도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울이나 공황이나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묵상기도하면 안 돼. 왠 줄 알아요? 묵상기도는 내 속으로 들어가. 안 그래도 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회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하라 시작. 돌아라 시작. 하다 보면 속 시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존중해 놓으십시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 바꾸고, 인생 바꾸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 인생 바뀝니다. 자, 중요한 거. 자,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대화는 폐생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이다. 개방형. 무엇, 어떻게,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의 강점을 키우는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라는 단어 대신에 될 수 있으면 무슨 단어? 시작. 자, 어쩔 이게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자녀 중에 엄마 아빠 나는 이제 공부 끝났다. 난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들 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고 있어. 끝내주잖아. 그 아이도 자기 안에 강점 찾아야 될까 아이가. 야, 니 잘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래봐야.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저한테 간접적 칭찬해 주시죠. 실수. 교수님 강의 좋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50점짜리 100점짜리 시작. 그럼에도 빼고 이거는 내가 만성적 어려움 알잖아요. 다시 시작. 서울 영천교회라서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 18분 오버했지만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받으려 했으니까 남은 시간이 한 6분 남아 있네요. 혹시 자녀를 키우시거나 또 심리적인 것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실력 안에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 달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중학생 됐네요. 까지 한 10회기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엄마들, 아빠들 권위주의 엄마가 되면 안 되지만 엄마, 아빠들이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중1이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엄마답지 못하다고 말해서.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물건 던지고 하고 부사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견디다 못하니까
영상 찍어서 병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ADHD 진단. 제가 보기에는 의사도 내리기 싫어했어요. 엄마가 내리달라고 해서. 그 아이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엄마 다음 시작. 아빠 다음 시작. 보세요. 엄마 다음이 뭐냐고 가보니까 여러분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엄마 하면 이미지가 뭐요? 서양 가지 말고 우리는 문화 속에 살거든. 엄마 다음이 뭐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말합니다. 집이 깨끗함.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뭐라고? 그리고 또 있어요. 엄마가 딸하고 지내려고 말을 저거 딸 시대 언어로 막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창피하다 시작. 엄마들이 엄마 다음 있어야 돼. 아빠들은 뭐가 있어야 돼? 아빠 막 감지르지 말고. 딸들은 우애해야 돼. 열받으면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커피 아니고 그 괜찮은 그런 거 있잖아, 사주면서 개인적인 질문해 줘야 돼. 민자야, 요즘 아빠 보니 네가 힘든 일 있는가 본데 뭐 힘든 거 있나 이래. 없다 해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마디라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중물이 되어서 아빠한테 말합니다. 불립니다. 그럼 엄마들, 아빠들 꼭 그랬어. 진짜. 제가 또 어떤 아이를, 오수한 아이를 상담해 줬는데요. 오수를 하고 난 후에도 너무너무 불안한, 근데 걔를 견디게 한 것이 있더라고. 아빠들하고, 아빠하고 엄마들하고 뭐 해줬냐? 그 딸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지지 시작. 지지를 해주면서 그 아이를 생기를 돌게 하더라고. 진짜. 선생님들,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교수님, 부모 교육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봐주자. 있는 그대로 봐주는 현상, 행위가 뭐냐를 두 가지입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가 마음에 있는 걱정이나 염려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그리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자. 칭찬도 시작.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왕산 아래 있는 이 영천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